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큰 병을 앓은 후 회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몸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루한 병원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주 듣는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시어머니와 신우의 이야기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남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사실 어느 부분은 제 치부라고 생각해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준비했을 때부터 옷가게를 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이때와는 다르게 또래의 다른 사람들은 회사다 뭐다 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 시절부터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만났을 때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하셔서 직장에 대해 물어보곤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무슨 옷가게 한다며 사업하다 망하는 게 얼마나 쉬운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아들처럼 직장 하나 잡아서 돈 벌어. 저랑 회사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재밌기도 하고요. 나중에 낳고 그러면 따박따박 월급 주는 것이 최고야. 우리 딸 봐봐.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기도 해서 시어머니는 제 모든 조건이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이란 건 누구 한 명이 빌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로서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인 거잖아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두며 거리는 모습을 보며 내가 맞춰서 결혼을 하더라도 힘든 결혼 생활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결혼하지 말자고 얘기했죠.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가 나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을 내가 맞춰드리기도 어렵고 결혼하기 전에 말 나오는데 이렇게 안 맞는 거면 서로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우선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관례를 잡자고 얘기했습니다. 상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말한 대로 시어머니는 예전과 다르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도 하고 상례 자리 분위기도 좋아서 방향 진행이 됐죠. 이때 제 나이가 34살 들어갈 무렵이니 결혼하는 게 나쁘진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옷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남자를 만난다는 말씀도 자주 안 드려서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상자리에서 남편이랑 제시될 분들 보시더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으셔서 시어머니 가방은 물론 신우의 가방도 챙겨서 보내주셨어요. 처음엔 그렇게 안 맞을 것 같던 시어머니도 배려를 해주셔서 그런가 결혼하고 나서도 별다른 잡음이 있거나 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신우가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시댁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너희 회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이렇게 무턱대고 회사 나가라고 하면 끝이야. 계속 회사 상황이 안 좋단 말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단체로 자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신고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어. 말이 안 되잖아. 여태까지 잘 다닌 회사를 나만 잘린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 사람 절반 이상 잘린 거잖아. 그리고 진짜 회사 없어질 수도 있어서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야.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신우가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신우가 직장 다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신이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생활비는 버려야겠다 생각했는지 알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본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저 또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제 옷가게 챙기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필요를 느끼는 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딱히 먹은 것도 많지 않은데 몸이 붓는 듯한 기분이 들어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건강검진에 대해 유독 예민하셨던 받는 건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셨거든요. 저도 처음엔 귀찮기도 하고 아직 젊은데 뭘 그렇게 자주 병원을 가라고 하냐고 하면서 싸우기도 했었어요. 다른 것들이라면 제 의견이에요. 존중해주시는 분들이었지만 딱 하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친정 부모님 따라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니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습관이 저를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유두암 확인되네요. 유도은 갑상 종류 중에 하나예요. 유두암 말고도 여포암, 수질암 등이 있는데 환부암이에요. 상해리는데 들에게 보이는 부분이죠. 제가 나이가 아직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암에 걸릴 수가 있나요? 요즘 식습관 때문인지 생활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상선암으로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갑상선 하은 치료를 빨리 안 해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아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착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착한 암은 없습니다. 진행 과정이 느리고 다른들에 비해 예유 좋은 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일부러 늦게 치료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 되는 대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니 최대한 빨리 치료받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옷가게 문에 닫아야 되나 싶었어요. 오랫동안 저희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 있었지만 혼자서 가게 일을 처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조금 쉬면서 수들 받고 몸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가게 문을 열어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당분간은 옷가게 문을 닫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 편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암에 걸리게 되면서 옷가게를 정리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너 병원 가는 것 때문에 옷가게 접는다고 했다며 접는 것까진 아니고 우선 문을 좀 닫아 두려고요. 몸 좀 회복되고 나서 다시 와서 문을 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손님들도 많은 것 같던데 문을 왜 닫아 아깝게 그러지 말고 우리 딸 보고 너희 가에 가서 일 좀 도와주라고 할 테니까 넌 그냥 치료만 받아 수술하고 나면 또 몇 달 동안 일 못할 거 아니야? 어머니, 저 수술한 당일 태어나요. 길어도 하루 정도만 입원했다가 태어나는 거라 일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런 거 신경 쓰면 몸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딸이 가게를 보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몸 걱정하는 척을 하며 신이한테 옷가게를 맡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어요. 괜히 신우가 제 옷가게에 와서 신경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옷가게 일이 쉬워 보이지만 할 게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님이 옷가게를 해본 적이 없으신데 그 어떻게 맡겨요? 그리고 신경 써야 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딸은 회사도 다녔었어요. 그 정도 가게 일은 잘할 테니까 맡기기가 해볼까 합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도 문을 아예 닫는 것보다는 열어놓는 게 돈이 되기도 하고 단골분들도 계셔서 신우가 가게를 봐준다고 할 때 열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가게를 못 나오면 당연히 정리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게 맞지만 수술도 당일날 퇴원할 수 있고 회복하는데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이런 말을 했는지 몇 시간 뒤 신우가 저한테 찾아와서는 옷가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죠. 옳게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아 내가 도와줄게. 만약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연락할게. 그냥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응대 잘해주세요. 어차피 저 수술도 당일날. 퇴원도 가능하되고 하니 며칠만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
신이가 제 가게를 맡아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맘 편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회복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출이나 재고 대역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하며 옷가게 안에 있는 CCTV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3주 정도만 저장이 되다 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못 찾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우선 살펴봤어요. 근데 웬걸, 제가 살펴본 3주 동안의 CCTV 영상에는 신이가 옷가게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들어오시더니 옷을 구경하고 가져가시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카드 매출이나 현금 매출로 확인되어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옷을 공짜로 준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님이 옷 몇 개를 친구분들한테 줬는지 알아? 당신이 당장 가서 어머니한테 돈 받아와. 예전에 보니까 당신들한테 서비스도 주고 그잖아. 그냥 우리 엄마 친구분들이 서비스 좋다고 생각해. 단골들이 우리 집에 얼마를 쓰는지 알아? 그만큼 쓰니까 서비스도 드리는 거야. 근데 어머님 친구분들이 내 가게에서 돈 한 푼 쓴 적 없어. 남편이 닥달하니 남편이 알겠다고 하고는 시어머니한테 갔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옷값 가져오라고 시켰다며? 아니, 나는 너한테 돈도 받지 않고 내 가게 봐준 건데. 고맙다고 내가 먼저 가져가라고 하지 못할 망정,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죠. 제가 어머니한테 가져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 마음대로 친구분들한테 드린 거잖아요. 저한테 미리 언지를 주신 적도 없잖아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 불러야죠. 그래도 제가 근데 물건은 누가 가져왔는지에 대해선 알려주셨어야 해요. 만약 제가 이번 달 매출이나 재고 같은 거 확인 안 했으면 어머님이 계속 이러고 계셨을 거 아니죠. 어머님은 오히려 쳐보고 너무한 거 아니냐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서비스라는 게 주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본인이 마음대로 가져가 놓고 서비스라고 생각하라고 하길래 저는 서비스 드린 적도 없고 이 상황을 그냥 못 넘길게요 말씀드렸죠. 그럼 내 친구들한테 가서 옷값 달라고 하게 너 장사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어머님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신 거니 이번 달 형님 월급에서 제하고 드릴게요. 형님이 왜 월급 없냐? 물어보시면 시어머니가 가져간 옷값 정산한 것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신우의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져간 옷값이 신우이가 받기로 한 월급보다 많아서 그런가요? 시어머니는 물론 신우이도 저한테 연락해서 뭐라고 하지 못했죠. 결국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죠. 그렇게 병원에서 쉬고 있는데 가게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한테 지금 내 가게 상황이 어떤지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 가게를 보고 온 친구가 왜 문을 열어놨느냐 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아까 가봤는데 요즘도 가게를 누가 봐주고 있어서 문이 열려 있던데 내가 누구한테 가게를 맡긴 거 아니고 문을 아예 닫아버린 건데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같던데 너 조만간 퇴해. 그래서 준비하는 거야, 신우이가요. 제 가게를 관리해주는 대신 다니는 것이 번거로워서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했어요. 어느 날 문을 닫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가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죠. 가끔씩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의아한 느낌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제 친구가 내 옷가게를 방문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나와서 놀랐어요. 남편이 말하길
엄마가 옷가게 문을 닫으면 손님이 오지 않아서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사장은 문을 닫았는데도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옷을 친구들에게 몰래 주었다는 걸 잊어버린 것이었나 봐요. 어떡하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일은 제가 했으니까요. 남편을 설득해서 가게 문을 다시 열게 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만 남편도 저한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말만 듣고 행동한 모습에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 따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옷가게를 정리해 버렸습니다. 괜히 냅두면 계속 시어머니가 제 옷가게를 본인 것처럼 생각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서 쉬며 몸을 회복하는 집중했어요. 사실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서 병원에 더 있고 싶었지만 병원에 있으니 신경 쓰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조금 일찍 퇴원했거든. 그렇게 제가 옷가 정리하니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상가를 내놨냐고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너 가게 정리했다면 그래서 그 상가는 팔았어? 얼마 정도에 팔았어? 아직 안 팔았어요. 저 몸 회복되는 대로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잘 됐네. 우리 딸, 요즘 결혼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가게 우리 딸한테 주면 되겠네. 짐을 다 치웠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신우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제가 쓰던 상가를 신이한테 넘겨주라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팔려고 내놨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었고 몸 더 회복되는 대로 제 가게를 다시 열 거라 말씀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으셨는지 신이가 결혼하니 신한테 자는 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 공간에 왜 인테리어를 해서 형님한테 줘요? 어차피 너 몸도 안 좋아서 당분간은 못할 거 아니야? 저번에 지나가다가 그냥 빈 상가로 두기 아깝잖아. 아직 내가 상가를 내놓은 것도 아니니까 제가 안 쓴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모 많이 회복돼서 조만간 다시 일 시작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한테 제 옷가게 상가를 넘겨주란 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길, 그래 포기하셨나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신우가 결혼한다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입으로 만든 얘기나 정말 신누이가 결혼하는지 대해서 확실하게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우랑 시어머니랑 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신우의 결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딸 결혼하는데 내가 신경 좀 써줘라. 가족끼리 이것저것 잘 챙겨줘야지. 넌 그래도 결혼 준비해봐서 알잖아. 형님이 알아서 잘하실 텐데.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챙기고 그래야지 늦게 준비하는 거라 신경 쓸 게 더 많을 수도 있잖아. 결혼식을 올리는 신우는 정작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보고 신우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신가 뭔가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적은 나이도 아니었으니 알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물론 신우가 먼저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줄 생각이었지만 먼저 제가 나서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저와는 달리게 남편은 나이 많은 누나를 결혼시키는 거다 보니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이것저것 내밀면서 신우의 결혼 준비에 대한 말을 덜하고요. 누나한테 선물로 뭐 해주는 게 나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큰 거 하나 해주는 게 낫겠지. 우리 결혼할 때 형님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축의 10만 원 주셨나? 그때는 누나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먼저 결혼했으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알겠어. 대신 예산 100만 원 안에서 해결해. 그래서 받는 현금으로
반은 물건을 사주든 다 현금으로 주든 상관 안 할 건데 100만 원 넘어가는 건 안 돼.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1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정해줬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듣더니 그래도 누나 결혼하는 건데 그 정도만 쓰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식으로 말했지만 저는 그 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못했어요. 지키 그 정면 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신이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병원으로 찾아왔죠. 당신 병원에서 좀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뭐라고 해요?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네. 좀 쉬면 괜찮을 거래, 당신. 그럼 그냥 이번에 쉬는 건 어때? 회복을 덜한 것 같은데. 괜찮아. 솔직히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그냥 집에서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저한테 병원에서 쉬는 게 어떨까 하고 했지만 저도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험 가입을 안 해둔 것이어서 저번에 수술할 때 상당한 돈을 썼거든요. 물론 옷가게를 하면서 돈을 꽤 벌기도 했고 나름대로 모아놓은 돈들이 있어서 병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 눈치가 보였거든요. 근데 또 병원에서 입원하자고 하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저한테 몸 상태는 어떠냐고 물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다녀왔다며 몸은 좀 어때? 괜찮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너 다시 입원해야 될 수도 있다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번에 상가 정리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살짝 무리 있었나 봐요. 다른 것보다 건강이 제일이라고 했어. 괜히 무리하지 말고 아범이 하라는 대로 해.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 생각을 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병원에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회복하는 게 좋긴 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쉬고 있었는데 며칠 뒤 친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 소식은 들었는데 그래서 옷가게 내놓은 거야네. 지금 병원 온 것 때문에 가게만 좀 정리했지요. 그게 내놓고 나 팔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그런 거지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요즘 아가씨 옷가게 내놨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공사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놨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부동산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또다시 제 가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상이냐? 물어봤어요. 어머님, 요즘 제 가게에 있던 상과 방문하고 그러셨어요.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요. 빈상가 뭐 볼 게 있다고 내가 왔다 갔다 하겠어. 그리고 내가 좀 다니면 어때? 어차피 남의 것도 아니고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혹시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다 하신 거예요? 왜요?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니 시어머니도 짜증이 나셨나 봐요. 저한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들 좀 데리고 왔다 갔다 했다. 솔직히 너가 아픈 바람에 우리 아들 챙겨주지도 못하고 며느리 노릇도 못했잖아. 그러니 우리가 너 가게라도 써야 덜 억울하지 않겠어?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걔를 왜 어머님 마음대로 쓰세요?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도 하는데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장은 없어도 사업하는 것처럼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너 병원에 있고 가게도 정리해 놨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 결혼시킬 때 그 정도는 너도 도와. 월세랑 관리비는 여태까지 내가 우리 집 며느리 노릇 안 한 돈으로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내고 그 악에 우리 딸이 리모델링해서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번엔 그래도 신우가 제 가게를 쓰도록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니 이젠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병원비 얘기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너 병원비가 한두 푼 나오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다 번 돈으로 내 병원비 내는 거잖아. 다른 거 말고 우리 딸한테 너가 하는 가게 넘기면 내 아픈 동안 시대가 안 챙기는 것에 대해 눈치 한 주마. 그리고 우리 아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별말 안 하니까 제가 병원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병원 가서 쉬라고 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내가 먼저 신우이 결혼할 때 결혼 자금에 버티라고 내 상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쓰고 있지도 않잖아. 시어머니랑 그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다 생각해 전화를 끊은 후 남편한테 이 상황에 대해 얘기해 줬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저처럼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하면서 펄쩍 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근데 어차피 병원에서 몸 회복해야 되는데 그 상가 고을 누가 안 쓰는 것보단 우리 누나가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낫지 않아? 잠깐 리모델링 그럼. 당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한테 말하면 또 이렇게 난리칠 거라 생각해서 그래,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 별것도 아니라고. 내가 여태까지 며느리 노릇 안 한 거, 형님이 가게 해주는 걸로 퉁치자고 하는 게 맞단 소리야. 아, 솔직히 당신, 아프다 못하면서 우리 집안 신경 안 쓴 그동안 우리 누나가 우리 집 행사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당신이 고맙다고 하면서 먼저 그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하는 말이 들으며 이 사람도 정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편드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거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한테 연락하셨다고 길에 너 인감도장이랑 해서 좀 챙겨와 갑자기. 제 인감도장은 왜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왜 어머님을 만나요? 너희 상가 건물 우리 딸 명의로 옮길 거니까. 너 병원 생활하면서 우리 아들 돈 많이 썼잖아. 뭐, 돈 100만 원만 결혼 자금으로 준. 말했을 때 그게 말이 되니? 그냥 놀고 있는 내 상가를 우리 딸 결혼 자금으로 주면 되는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정리한 제 상가를 신우한테 줘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가 말한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들어가니 시어머니 옆에 인테리어를 상담해 주시는 인부 2명과 부동산 직원이 같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중 부동산 직원이 절 보고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그런 부동산 직원을 향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상가 주인은 며느리가 아니고 우리 딸이 될 거니까 우리 딸한테는 깍듯하게 하세요. 아이, 뭐 해요? 당장 상가에 약속 가져오지 않고 너도 어서 이리 와서 앉아라. 오늘 매듭에 진짜 상가 약이요? 어떤 상가 계약하실 거세요? 어떤 가라니? 우리 며느리가 했던 상가 말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고층 자체가 사장님 친정부모님 소라서 어를 말씀하시는지 어쩌본 거예요? 부동산 직원의 하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옷가게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상가에 투자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한번 상가 건물주에 크게 대인 적이 있다 보니 그 뒤로는 친정 부모님이 상가를 직접 알아봐 주시고 계약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노후 자금으로 상가 건물에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언젠가부터 상가를 하나둘씩 장만하기 시작하셨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기 1년 전 정도에 이 상가 건물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마침 상가 문 닫는 것도 많았고 상가를 내놓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제가 옷가게를 시작하려고 한 곳을 시작으로 1층 상가를 다 계약하게 됐어요.
그걸 알고 있는 부동산 직원이었고 어떤 상가를 원하는지 물어봤던 거죠. 제가 옷가게 하는 것도 비워져 있었지만 모통 이쪽 상가 자리도 나 있었거든요. 이 사실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친정에 돈이 있다, 사실 알려주면 시댁 뒷구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저 또한 옷가게를 하며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돈에 대해선 아쉽지도 않아서 더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랬기에 친정 부모님은 저희 결혼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옷가게를 정리하고 그러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며 함부로 되던 것이죠. 근데 의도치 않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상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이제 내 눈치를 보시려나 싶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친정에서 상가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면서 어떻게 시치미를 그렇게 뚝 뗄 수가 있어? 내가 먼저 우리 딸한테 상가 하나 준다고 했으면 내가 인테리어 인부들을 데려올 이유도 없었잖아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 상가라 그요. 근데 왜 제가 신우한테 그 상가를 줘요? 넌 욕심도 많다. 우리 딸한테 주는 게 아까우면 우리 아들 명의로 하나 해주던가. 아,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여태까지 우리 아들이 사돈한테 얼마나 잘했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구나 싶은 생각에 찼지만 그 자리에 상명이 안 거 친정 아버지 상가도 줄 생각 없다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집에 가는 남편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와서는 저를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장모님이랑 장인 놓은 건물이라고. 건물은 무슨 그냥 1층 상가들이야. 우리 부모님이 갖고 계신 거야? 그럼 그 중 하나를 누나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아니, 당신은 우리 누나가 그렇게 상가 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더니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나한테 상가 맡겨놨니? 왜 나한테 그걸 달라고 난리야? 쓰고 싶으면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연 오은 건물인데 왜 돈을 내고 써? 1층 상가를 통째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 쓴다는 거잖아.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친정 아버지한테 신우의 상가를 하나 장만해 달라고 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줄 수 있냐?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되는 건데 남편도 눈이 뒤집혀서 상가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죠. 어머님만 뻔뻔한 줄 알았더니 당신도 만만치 않구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살 생각 없으니까 갈라서자. 나랑 이혼하면 이 집 나눠야 되는 거 알지? 그 돈으로 형님 결혼 자금에 보태던가. 나도 당신처럼 속내 안 보이는 여자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오기가 생겼는지 이혼하자고 큰 소리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남편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 10년이 채 되지도 않았고 사업한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기에 집에 기여한 부분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값은 남편이 많이 가져왔지만 정작 재산 분할은 제가 더 많이 받는 상황이었죠. 됐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손해였다. 거죠? 신우의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는 중에 저희가 이혼한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와서는 무슨 이이며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딸 혼사 얘기고 가고 있는데 부정 태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혼을 한다고 난리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가 이혼하는 이유 중 8알이 어머니한테 있는 거 아시죠? 어머님이 상가 고물에 대해서 욕심만 안 부르셨다면 이럴 일도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딸 결혼시키는 것 때문에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우리 딸이 나이가 있으니까 자꾸 저쪽 집안에서 뭐라도 해오라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럼 이번에 남편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은 걸로 형님 결혼 자금에 보으세요. 많은 돈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저한테 성질을 부르시더니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갑자기 자기가 요즘 신우의 결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신우의 결혼하는데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 물어보셨다는 저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로 돈에 달라고 하질 않나? 나중에는 상관 명예를 심의로 바꾸자는 등으로 행동을 하니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근데 본인 달 결혼시키려다가 아들 이혼남 만들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저한테 이해를 바라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 안 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 씨 제가 자주 아파서 병의 면부터 귀찮아할 때도 많이 있었고 시어머니 편에 들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든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몇십 년을 어떻게 살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전에 남편과 시댁에 대한 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뚝 떨어졌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상황을 바꾸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꿈쩍하지 않자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나이 많은 달 시집 보내려고 그랬던 거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상가도 우리 딸 결혼 끝나면 다시 내 명의로 바꿔도 돼. 그냥 잠깐 그쪽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있다 얘기하고 싶으신 거면 어머님이 직접 돈이 쓰던가 해야죠. 왜 제 상가로 생색을 내려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이랑 결혼하는 남자 측에서 이런 사실을 알았나 봐요. 나이 많은 신우랑 결혼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남동생은 이혼을 하고 있다 소식을 듣고 신이랑 만나는 남자 쪽 부모님이 파혼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신우는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안 되겠냐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부탁할게. 그람. 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나 결혼식만 끝나고 이혼하면 안 될까? 그 뒤에는 내가 올케가 하라는 대로 해줄게. 글쎄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벌써 이혼 소송 중이라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게면 다시 또 이혼 송소 진행해야 돼요. 그 돈 형님이 주실 거예요. 신우는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는 엄마 때문이라면 소리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며. 아니, 얘가 엄마가 이럴 줄 알았겠어. 나도 제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나 결혼 못하는 거 다 엄마 때문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결국 신우는 결혼을 못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딸 집에다가 결국 신우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끼고 살게 됐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생활해도 되는 건데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서 무리하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느끼게 된 상황이었죠. 다행히 저는 친정부모님 재산은 물론 제재 어느 것 하나도 손을 보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 생활을 한 5년이란 시간에 저는 손해본 것이었죠. 하지만 사람은 정말 겪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길었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